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도 알아둬야 하는 세무 상식 꼼꼼하게 만나볼게요. 네,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오늘도 함께합니다.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하루빨리 편하게 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와야 될 텐데요. 네네. 네, 그래야 저희가 네. 절세미남을 바로 또 보는데. 네. 일주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희는 상반기가 좀 바쁜 시기고요. 네. 하반기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 촬영 쪽에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세무 신고로 또 바쁜 기간이기도 할 것 같은데 요즘 어떤 세무 신고로 바쁘세요? 요즘에는 뭐 크게 저희는 상반기 때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요. 네. 하반기에는 그렇게 신고가 많이 없고, 가까운 8월에는 법인세를 이제 중간 예납이라고 해서 1년치의 절반을 내는 신고가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재산세 납부 또 있지 않나요? 네네네. 그죠? 그건 지방세가 되는 거죠. 그건 또 지방세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는 또 배워서 네네. 잘 알겠네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거. 거의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방세고, 국세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서 내릴 수도 있고, 뭐 올리지는 않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를 연구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세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새롭네요. 네네. 국세는 절세가 좀 가능하고. 네. 지방세는 거의 내셔야 됩니다. 그냥 내세요. 네. 그런 거군요. 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할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시간에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네네네. 아무래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가 세무 지식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해서 좀 많이 멀리 했지만 네네.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죠. 재밌게 네네. 좀 배워봐야겠다라는 네네. 생각 많이들 하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오늘? 지난주에 이제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 시간에는 그 세금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신고를 함으로써 납부가 확정이 되는 신고가 있고요. 네. 신고납세 제도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 상속세나 증여세처럼 정부가 이 금액에 대해서 확정 짓겠다라고 하는 정부 부과 세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 세목에 해당하는 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아차차 내가 안 했지 해서 나중에 신고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조차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이제 잡은 거죠. 왜 안 했어? 잡았다 이놈. 네. 그렇게 되는 케이스에 나눠서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당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불이익에 대해서 좀 듣다 보면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뭐 크게는 뭐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그럼 국세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세이기 때문에 어떤 세무사의 조력을 좀 받는다면 그렇죠. 절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신고의 네네. 의무가 있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두 가지 의무 중에 신고의 의무는 다했지만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네. 저희가 보통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붙고 납부를 하지 않았어도 가산세가 붙게 되거든요. 근데 신고는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안 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납부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 하루에 10,000분의 2.5가 붙습니다. 이자로. 그러니 1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250원 정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100만 원에 250원 네. 정도? 네네. 그렇게 안 크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쌓이면은 크죠.
큰 그래서 이제 돈이에요?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뭐 1억이라고 하면은 2만 5천 원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2만 5천 원이 10일이면은 25만 원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아, 이게 일별로 네네. 올라가요? 네. 하루 단위로? 그렇죠. 아, 이거를 잘못 뒀다가는 그냥 250원 정도라고 네네.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몇 년 묵히면은 뭐 몇십만 원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신고하고 나서 납부까지 보통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있죠? 네네네. 어느 정도 돼요? 소득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신고와 납부. 납부를 둘 다 종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네네네. 5월 31일까지. 네네네. 이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종합소득세, 맞습니다. 종소세인가요? 네. 아, 그러면은 6월 1일이 돼도 안 되는 거죠? 네, 하루치를 내셔야 되는 거죠. 물론 공휴일이 5월 31일에 해당을 하면은 6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기한 내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의무 중에 기한 내에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음. 대해서 방금 알아봤다면 네네.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신고를 깜빡하신 거예요. 5월 31일까지 신고인데 네. 정신없이 이제 바쁘게 지내시다가 한 6월 10일 정도에 인지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벌써 5월 31일이 지나갔구나. 그렇죠. 납부는 당연히 안 했겠죠. 네. 그러니 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내가 신고하지 않은 그 세금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20%가 가산세가 됩니다. 상당히 높죠. 신고에 대한 거는 왜 이렇게 세요? 20%요? 그렇기 때문에 괘씸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는 뭐 여력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안 내겠다는 뭐 의지를 돈이 표명한 건 없어서 못 아니니까. 냈을 수도 있다라고 정부에서 어느 네네네. 정도 감안을 한다면 근데 신고는 내가 낼 거 있다라고 자진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어찌됐든 신고한 사람에 대한 페널티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을 때. 정말 만만치 않은 가산세가 붙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20%가 붙는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하루하루마다 또 아닙니다. 늘어나요? 이거는 20%가 그냥 바로 붙게 되는 부분인 거고, 다만 신고를 제가 아차해서 6개월, 한 달 이내에 이제 재신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50%를 감면을 해주고요. 20%에 50%를. 네, 그러니까 10%가 되겠죠. 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를 하게 되면은 30%를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20% 감면하고, 그 시간 또 지나가면은 감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조금 네. 있기는 있네요. 감면을 그래도 조금 받으려면. 그러나 근데 그 감면보다도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네. 전에 우리가 이 20%라는 네. 요 가산세를 네. 생각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요 생각을 잘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은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못한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 상황은 신고도 못했고 당연히 납부도 못한 네네. 상황이었어요. 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상황은 아예 신고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1년이 지나던 몇 년이 지나던 나는 영원히 신고할 생각이 없다. 어떤 의도가 느껴지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이 이제 포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포착을 해서 이 세금을 확정 지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결정이라고 하게 되고요. 결정. 네. 그래서 결정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체납이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왜 TV나 부자분들도 네네. 보면은 체납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나오는 게 그러면 지금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한 네. 채로 한 좀 몇 년 이렇게 버텨오다가 네네. 국세청에서 잡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 고지가 나왔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또 안 체납하는 내서 거죠. 체납이 된 네네.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단순히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해오셨겠네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모르셔서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진짜 고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모르셔서 안 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좀 고의성이 좀 있죠. 그러면 그때 결정했을 때 또 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신고해서 납부했던 거보다는 가산세가 당연히 많겠죠? 그렇죠. 만약에 가산세가 적으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 체납해야지 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가산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20% 가산세가 붙는 거는 기본이고 네. 이처럼 고의로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0%가 붙게 됩니다. 40%요? 네. 네. 저 방금 방심했다가. 야, 그러면 대부분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 네네. 이런 뭐 체납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40% 그렇죠. 와, 원래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40%를 추가로 내고요. 이건 신고에 대한 가산세고 납부를 하지 않은 건 아까 만분의 2.5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일별 단위로 계속 가산이 돼서 네네. 그래서 한 5년 정도 묵혀놓으면은 그 납부에 대한 것도 한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내가 원래 내야 되는 세금 플러스 가산세가 거의 동일한 금액이 되죠. 2배 내는 거죠. 특히 뭐 세금이라는 거는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느끼네요. 제때 내는 게 가장 적게 맞습니다. 내는 거네요. 네. 왜 제때 내면 적게 내는 부분이냐면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음, 나중에 적발이 되어서 낼 때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때는 고지하는 세무사도 못 대로 도와줘요?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퀴즈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세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노래 듣는 동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번 혹은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세요. 아이유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Raindrop.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 세무클리닉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내드린 OX 퀴즈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는 해주셨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계셨어요. 어렵다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네네. 이게 과태료와 또 가산세와 요것의 차이를 좀 헷갈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3888님께서는 X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9262님은 정답은 O입니다. 가산금이 없으면 아무도 신경 써서 세금 안 낼 테죠. 그죠? 이 O라고 또 보내는 주셨는데 네네. 과태료로 생각을 또 하신 것 같아요. 네. 오수미님 당연히 과태료 부과되죠. 기간 안에 내는 게 제일 절세입니다. 과태료는 아니고 신가영님께서 과태료는 아니죠. 가산세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정답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답은 X입니다. X. 네. 왜 X죠? 지금 많은 분들 혼돈 오셨을 것 같아요. 그 과태료라고 하는 거는 행정법상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 징수하는 금액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보통 그 도로교통을 위반하시면은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세금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가산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태료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태료 느낌으로 내고 있긴 하지만 네네. 가산세를 네네. 가산세와 과태료는 엄연히 좀 다른 것. 그래서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았거나 네. 그리고 납부를 제때 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내는 개념이 아니라 가산세가 붙는다. 네, 그래서 세금 쪽에도 과태료가 있기는 있는데 그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네. 근데 현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은 현금 영수증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거는 그럴 땐 또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부과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과태료. 네네네. 아, 부서가 다른 이런 거죠. 단어의 차이들도 참 미묘하네요. 오늘 저희가 지금 과태료가 붙는다, 제때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6384님께서 바로 실시간으로 문자가 왔어요. 아, 이사하면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보는 줄 알고요. 저 진짜 몰랐거든요. 양도소득세 신고 안 했는데 20% 가산세 냈습니다. 유유유유. 네, 안타까운 사연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오피스텔은 취득 시에는 네, 취득세 때 주택으로 간주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죠. 네, 예, 6384님께서는 분명히 취득 시에는 주택으로 안 보니까 당연히 양도 시에도 안 보지 않을까 하고 모르셔서 네네.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정부에서 좀 안 봐줘요? 이거 진짜 몰라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법에는 몰라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안 통해요? 네, 통하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처벌이 되는 부분인 거고. 애교도 안 통하고. 그렇죠. 알아야만 하는 이유네요. 법이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오늘 저희가 항상 그 이 시간 만나기 전에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돈을 아낄 수 있다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875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사연 읽어주실까요? 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 관련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정신 번쩍 납니다. 네. 신가영님도 세무사님 연예인 포스 크크크크크 희경님도 아름다우심 이렇게. 마스크를 그래서 계속 끼고 있습니다. 오늘 벗으면 근데 이제 패션도 뭐 거의 뭐 지금 네. 런웨이에 쓰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가요? 궁금하신 네. 분들은 유튜브 실시간으로 들어오시고요. 반디 네.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하시면 오늘 세무사님의 패션 정보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무 질문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는데요. 몇 분 만나보겠습니다. 현금을 사용한 이후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 핸드폰 번호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네. 내가 직장인이다라고 하면은 소득공제용으로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다라고 하면은 지출증빙용이라고 해서 사업자 번호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이때 핸드폰 번호를 불러주시는 사장님들이 있으세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핸드폰 번호는 맞거든요. 네네.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아니야, 거짓말. 세무사님 거짓말. 내가 네네. 그렇게 얼마나 많이 현금 그렇죠. 영수증을 했는데. 네, 나라의 뭐 세금으로서 이바지 하셨으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요. 개인 사업자 분들은 지출 증빙으로 끊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핸드폰 번호로 네네. 끊는다. 요 개념을 꼭 인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만나볼게요. 핸드폰 요금, 전기 요금 등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명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절세 효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나요? 하셨거든요. 네. 같은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요. 네. 사업자분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쓰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게 되는데, 핸드폰 요금도 마찬가지고 전기 요금도 마찬가지인데 보통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사업자 번호를 부여가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명의로 바꿔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때도 부가세만큼을 돌려받는 거고, 소득세 신고할 때도 비용으로서 인정받아서 돌려받는 개념. 그런데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네. 그 사업체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업체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 네네. 저도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요. 네. 제가 대표고 음. 가게 이름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 명의를 전기요금, 뭐 핸드폰 요금으로 돌리라는 게 네. 그 가게 이름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가게 이름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죠. 네.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 핸드폰 요금도 그렇고 전기 요금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시면은 그 지로용지에 별표 있잖아요. 땡땡땡에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123에 1234 이런 식으로 사업자 번호로 나오게 되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서 네. 죄송한데 제가 사업체를 제가 가게를 하나 운영 중인데요. 네. 제 이름 말고 이거 우리 가게 명의로 좀 바꿔주세요. 전화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팩스로 사업자 등록번호만 보내주시고 하시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진짜. 네, 이건 우리 세무사님도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상담 사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저희 게시판,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세무 관련된 궁금증들 많이 남겨주시면 이 시간에 충분히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이쯤에서 저희는 또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벌써. 다음 네. 주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